저희 할아버지는 제법 큰 기업의 회장이어서 저는 꽤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결혼 약속한 상대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규모가 꽤 큰 기업의 장남이었고 향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영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직후 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지 않니 하며 따져 물었더니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혼 전 숙려 기간 동안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아픔을 모두 이해해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현재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그 남자의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전해들은 남편은 집 앞으로 찾아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 바람을 피웠다면서 욕을 했고 아이도 자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바람을 피운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다면서 무시했는데 한편으로는 찜찜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뭔가 좀 복잡한 사연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봤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큰 상처를 주긴 했지만 사연자분도 약간 이혼 신고하시기 전에 만나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양쪽이 이제 그 임신을 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임신의 시기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일단 이제 보류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연에서는 명확하게 용서를 하신 건 아니고 일단 한번 두고 보자 하고 판단을 보류하셨으니까 용서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용서라는 거는 어쨌든 모든 악감정을 접어두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기로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다만 용서를 하였더라도 별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 이 사연에서는 전 남편분이 들키고도 계속 부정행위를 해서 임신까지 하셨으니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시고요. 네. 다만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정행위를 아신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는 이제 가능하긴 한데, 이제 사연자분도 만약에 이제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쟁점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사연자분이 협의이혼 숙려 기간 동안에 이제 이성 교제를 했는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숙려 기간 동안에 이성 교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될까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여 만남을 갖는 행위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의 경우에 이미 전 남편분이 혼외자까지 있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었을지 의문이에요. 네, 그렇긴 하죠. 사연자분이 지금 예비 배우자분을 알게 된 건 사연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숙려 기간 동안이었지만 정식 교제는 이혼 신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신 후에 시작하셨다고 하니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이혼 직후에 이제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생겼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는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되나요? 약간 그 전혼 배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 남편분이 민법의 친생추정 조항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으로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민법 규정이 있다는 거죠. 네, 자녀분이 이혼 신고 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시게 되면 전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법원에 친생 부인의 허가를 청구해서 유전자 검사, 장기간 별거 사실의 입증을 통해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재혼을 앞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기긴 합니다. 네, 그렇죠.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또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혼 종료 후 300일, 재혼 후 200일 후에 출생한다면 이중으로 친생 추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 결정을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혼 종료 후 300일 그리고 재혼 후 200일 후에 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혼 남편의 아이로도 이제 친생 추정이 되고 이제 새로 결혼하는 이제 남편의 아이로도 또 민법상 친생 추정이 돼서 민법상 부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를 결정하는 청구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이런 소송 진행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보통 이제 옛날같이 과학적 검사 방법이 없을 때는 꽤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어쨌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끝이죠. 금방 결과가 예. 나오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기보다는 법원에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게 빨라야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은 걸리신다는 네. 거,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부정행위를 알고도 보류한 경우에 완벽한 용서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미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이성교제 자체는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행위이긴 있지만 이미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안으로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친생 추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전혼 남편의 이제 자녀로 추정이 되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부를 이제 정하는 소송 통해서 자녀의 아버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